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지킨 내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강제로 나가라는 퇴거 통보서를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걸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승연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네가 내 아들이 맞긴 하니? 어머니, 이제는 저희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어머니가 나가줘야 저희가 제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널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넌 날 이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니? 어머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편하게 살 권리도 있지 않나요? 권리? 네가 그 권리라는 이름으로 날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야. 이 집은 내 전부였어. 내가 쏘갔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줬던 친절과 다정함이 다 집을 뺏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희극 인생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사는 80대 박미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편안하게 살고 있던 집에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연 듣기 전 희극 인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0세 박미자입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나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승연이가 겨우 3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꺼져가는 마지막 숨을 지켜보며 저는 승연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승연이를 키우라고요. 승연이만은 잘 키울게요. 남편의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허름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손님이 떠난 식당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승연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승연이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된 몸으로도 승연을 품에 안고 재워야 했습니다. 승연아, 우리 아들은 참 착하구나. 엄마가 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저도 엄마 도와줄게요. 제가 잘 자라서 엄마 힘들지 않게 해줄게요. 그 작은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했던 말은 제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승연이는 유난히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도 승연이를 칭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학교에서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내일까지 공책 가져오래요. 공책? 엄마가 오늘 시장에서 번 돈으로 사줄게. 조금 기다려야 해도 괜찮겠지? 네, 엄마.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승연이의 이해심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공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승연이의 공책이 가방에 잘 들어갔는지 여러 번 확인했어요. 승연아, 내일 학교에서 잘 쓰렴.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사온 거야. 네. 엄마, 저 이거 정말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이 없어 힘들었지만 승연이의 미소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후 승연이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과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와 남편은 결혼 후 가장 먼저 꿈꾼 것이 안정된 집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가진 돈은 쥐꼬리만 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에 우리는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어요. 여보, 이 돈으로는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생활비도 겨우 버티는데 집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승연이가 마음 편히 자랄 곳이 필요하잖아. 남편은 늘 긍정적이었고 저는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서 야채를 팔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도 밤에 막노동을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이 많이 없어서 돈도 얼마 못 벌었네요. 우리 승연이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버텨요. 이 고생이 언젠가는 보람으로 돌아올 거야. 결국 몇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으로 드디어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 계약서를 받아든 날,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도 집이 생겼어. 그래요, 여보. 이 집에서 승연이를 마음껏 키울 수 있겠네요. 그 집은 작고 낡았지만 우리 가족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벽지는 색이 바랬고 겨울이면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만 그것조차 우리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승연이가 태어난 뒤로 우리는 그 집에 더 깊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수리할 곳을 찾아 손수 고치며 집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지붕 수리를 했어. 이제 비가 새는 걱정은 없겠지. 당신 덕분에 집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승연이가 정말 행복해 할 거예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집을 지키는 일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오후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며 매일 고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승연아, 엄마가 오늘 늦었지? 우리 아들 배고팠겠다. 금방 밥 차려줄게.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고생하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승연이는 어린 나이에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곤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승연이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늘 집에 대해 애정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승연아, 이 집은 네 아버지와 내가 어렵게 마련한 곳이야. 너도 이 집의 소중함을 꼭 기억해줘야 한다. 네, 엄마. 제가 커서 이 집을 꼭 지킬게요. 우리 집은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하지만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낡아갔습니다. 벽지는 뜯겨나가고 수도관에서는 물이 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수도는 왜 또 새는 거야? 오늘은 밥도 못하고 이걸 먼저 고쳐야겠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우리 승연이가 다 컸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히 해야 해. 그렇게 고치고 또 고치며 집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이 집은 우리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승연아, 이 집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도 잘 알지? 나중에 네가 어른이 되면 꼭 이 집의 가치를 지켜주길 바란다. 네, 엄마. 제가 꼭 지킬게요. 우리 집은 제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승연이의 다짐은 저에게 큰 위로였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제가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였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승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밝고 총명했던 승연이는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했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시기가 다가오자 승연은 갑작스럽게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승연아, 엄마는 네가 대학에 가길 바랐는데 왜 취업하려는 거야? 엄마,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제가 모르겠어요?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니 안 되겠어요. 제가 빨리 돈 벌어서 엄마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고맙고 대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승연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저를 걱정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네 인생이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엄마, 제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공부할게요. 지금은 엄마를 돕는 게 더 중요해요. 결국 승연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날, 승연은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게 제 첫 월급이에요.
제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 돈으로 엄마 좋아하는 거 사세요. 승연아, 이 돈은 네가 힘들게 번 거잖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를 위해 써. 아니에요, 엄마. 저는 아직 젊고 돈 벌 기회가 많아요. 엄마를 위해 쓰는 게 제가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승연이의 그 마음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취업 후 승연이는 일에 집중하느라 바빠졌습니다. 그래도 주말이면 집에 찾아와 집안일을 돕기도 하고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는 뭐 하고 지내니? 힘들지는 않고? 네, 엄마. 일이 많긴 하지만 사람들도 좋고 보람 있어요. 엄마도 회사 사람들 한번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어느 날 승연이가 집에 찾아와 조금은 어색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그래? 우리 승연이도 드디어 사랑을 하는구나. 어떤 아가씨니? 승연이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다가 그녀를 곧바로 소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승연이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승연 씨가 저를 자주 이야기했나요? 물론이지.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 그녀는 승연이와 잘 어울렸고 저 역시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가 우리 승연이에게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 이 아이는 내가 가진 전부거든. 네, 어머니. 제가 승연 씨 옆에서 항상 잘 챙기고 지켜줄게요. 몇 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승연이는 결혼 준비로 바쁘게 뛰어다녔고 저 역시 결혼식 준비를 도우며 승연이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남편이 떠오르며 마음이 짠했지만 승연이와 지혜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승연아, 네가 이렇게 어엿한 가정을 꾸리는 걸 보니 엄마는 정말 기쁘다.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엄마, 저도 엄마 덕분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엄마한테 자주 올게요. 결혼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승연이와 며느리 지혜가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따금씩 집에도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특히 승연이는 결혼 전과 다름없이 저를 잘 챙겼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시는 건 괜찮으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걱정돼요. 괜찮아. 너희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엄마한테 제일 큰 위로야. 그렇게 한동안은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라며 이해했지만 며느리의 태도도 점점 냉랭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승연이와 며느리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한껏 꾸민 채로 들어왔지만 표정은 어딘가 차가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이 아늑하긴 한데 좀 낡은 것 같아요. 수리 같은 건 하셨어요? 응, 작년에 지붕도 손보고 벽지도 새로 발랐어. 우리 집은 오래됐지만 정이 많이 들었단다. 그래도 요즘은 이런 오래된 집보다 새 아파트가 더 편하고 좋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지만 그냥 흘려듣기로 했습니다. 그날 승연이는 묵묵히 저를 돕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승연 씨, 우리도 집 하나 빨리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 집처럼 오래된 곳은 저한테는 좀. 아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엄마 뵈러 온 거잖아.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속으로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승연이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승연아, 엄마가 요즘 내 얼굴 보기가 힘드네. 뭐 바쁜 일이 많니? 네, 엄마. 회사에서 야근도 많고 일이 밀려 있어서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꼭 갈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승연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며느리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지혜는 항상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정신없이 바빠서요. 승연 씨도 회사 일 때문에 매일 늦게 들어와요.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봐야지. 내가 뭐 부담 주겠니? 그냥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게요. 저희가 요즘 계획 중인 일이 많아서요. 나중에 시간이 좀 나면 꼭 찾아뵐게요. 지혜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무관심은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승연이가 집에 잠깐 들렀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승연이에게 저는 쌓였던 속마음을 터뜨렸습니다. 승연아, 너희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점점 멀리하는 것 같아. 무슨 일 있는 거니?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거지. 엄마를 멀리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처럼 자주 얼굴도 보고 대화도 나눠야지. 엄마는 네가 그리워서 매일 기다린단다. 그때 마침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대화를 듣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승연 씨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저희가 새 가정을 꾸린 만큼 저희 삶도 존중해 주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의지한 적이 있니? 그냥 얼굴 보고 얘기 나누고 싶었던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도 계획이 많고 바쁘다는 뜻이에요. 승연이는 그 대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크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승연이와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승연 씨, 어머니 집에 가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우리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엄마잖아. 가끔씩은 뵈러 가야지. 가끔씩은 괜찮지만 너무 자주 뵈러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도 우리 삶을 존중해 주셔야죠. 그런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을 때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승연이는 점점 더 저를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연락은 드물었고 며느리는 점점 더 냉랭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승연아, 내가 뭐 잘못한 거니?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지?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승연이의 눈빛에서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연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와 점점 멀어진 승연이로 인해 쌓였던 제 속상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연이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늘 그렇지 뭐. 네가 바빠서 그런 줄은 알지만 엄마한테 소식이라도 좀 전해주지. 죄송해요, 엄마.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제가 이번 주말에는 꼭 찾아뵐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변화를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승연이와 며느리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형식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만을 표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저희가 늦어서 죄송해요. 갈비찜이랑 과일 좀 사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다정하게 대하니 오랜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네가 자주 와준다면 엄마야 고맙지. 그런데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니? 왜 이렇게 다정하냐? 그냥 엄마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이후 승연이와 며느리는 주말마다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태도는 점점 더 살가워졌습니다. 승연이는 가전제품을 사다 주기도 하고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요즘 허리가 안 좋다고 하셨죠? 이건 허리 지지대인데 한번 써보세요. 요즘 이게 대세라네요. 이런 걸 왜 사? 돈 아깝게. 엄마, 이런 거는 꼭 필요해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며느리도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며 저를 계속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손도 많이 갔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을 했니? 어머니 생각하면서 만드는 게 힘들긴커녕 즐거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모여 소문을 나누는 소리를 듣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대요. 보상금이 꽤 클 거라던데요. 정말요? 그럼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집에서의 추억과 평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승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연아,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하더라. 정말요? 얼핏 듣긴 했는데 진짜로 확정된 건가요? 이웃들이 그러던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어. 아들은 마치 재개발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가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재개발이면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날 이후 승연이와 며느리의 방문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주말 저녁 승연이는 다소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보상금을 받으려면 소유권 문제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니? 소유권이라니? 엄마, 이런 문제는 제가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들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앞으로 명의를 바꾸다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이런 일은 젊은 사람이 더 잘 알아봐야 해요. 엄마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며느리도 옆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승연 씨가 알아서 하면 어머니도 더 편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저 편히 지내시면 돼요.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라면야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런 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승연이와 며느리의 끊임없는 설득은 제 마음을 점점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결국 자식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믿고 맡기기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준비는 해둬야지. 그냥 명의만 바꿨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날 밤 저는 한참 고민하다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계속 이 집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명의를 변경하면서 특약 조항으로 어머님이 평생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설명에 안심이 되면서도 조금은 긴장됐습니다. 그럼 그 특약을 꼭 넣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당분간 제 아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변호사는 제 결정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어머님의 권리를 명확히 기재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어머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준비한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의는 승연 씨 앞으로 변경되지만 어머님께서 이 집에서 평생 거주하실 수 있는 특약 조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머님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는 승연 앞으로 넘어가도 내가 계속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재개발 보상금이나 이주 결정권도 어머님께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세세히 신경 써주시니 안심이 되네요. 며칠 뒤 승연이와 며느리가 주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명의를 변경한 계약서를 들고 있었지만 특약 조항에 대한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셨죠? 오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너희가 하도 설득하길래 이 집 명의를 네 앞으로 바꿨다. 정말요,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를 위해 제가 더 잘할게요. 며느리는 옆에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신경 많이 쓸게요. 어머니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엄마를 위해 잘해준다니 다행이지.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에서 보이는 지나친 안도감과 기쁨은 제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 특약 조항이 있으니 괜찮아. 하지만 저 아이들이 이 집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 승연이는 그 이후로도 자주 연락하며 저를 살뜰히 챙겼지만 아들의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제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엄마, 요즘 집 관리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없다. 집은 잘 지내고 있다.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가 걱정 없이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아이들의 친절 속에 숨겨진 진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저는 그날 밤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권리를 명확히 해뒀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이러는 건지. 그리고 저는 곧 아이들의 진짜 의도를 깨닫게 되는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익숙한 우체부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청구서나 광고 전단일 거라고 생각하며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유난히 두꺼운 서류 봉투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뭐야, 이게? 또 세금 고지서라도 온 건가? 봉투를 뜯고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퇴거 통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서류에는 제가 이 집에서 더는 거주할 수 없으며 즉시 퇴거하라는 법적 통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이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서류가 나한테 오지? 믿을 수 없는 마음에 제일 먼저 승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리기만 했고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둘 다 전화를 안 받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바로 승연이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승연아? 엄마야. 문 좀 열어봐.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무 대답도 없는 침묵 속에서 저는 문 앞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녁이 되어 배달 오토바이가 도착했고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배달 음식을 받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웬일이냐니? 나 좀 들어가자. 이게 무슨 퇴거 통보냐고 물어보러 왔다. 저는 문이 닫히기 전에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퇴거 통보서가 왔단 말이다. 네가 설명 좀 해봐라. 그때 거실에서 승연이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승연이는 당황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담담한 태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 곤란한데. 곤란해?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명예 바꾸자고 해서 내가 믿고 넘겼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승연이는 한숨을 쉬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집은 제 거잖아요. 명의가 제 앞으로 넘어왔으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지 저희 마음이에요. 뭐라고?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엄마를 위해 관리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며느리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편히 쉬셔야죠. 어머니가 빨리 나와줘야 저희도 새 출발할 수 있죠.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 내가 여기서 평생 살 수 있다며? 네가 그렇게 말해서 믿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승연이는 마치 모든 걸 정당화하듯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재개발되면 보상금 받으실 거잖아요.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에서 사시면 되는 거죠. 아들과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는 점점 더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충격과 배신감의 말을 잇지 못하는 동안 둘은 제 앞에서 태연하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어머니가 계속 그 집에 계시면 아무래도 저희가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라니? 내가 내 집에 있으면 뭐가 문제란 말이야? 며느리는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 명의자로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어머니가 계시면 거주 관련해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어머니께서 빨리 나가주시는 게 저희도 더 편하게 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야. 내가 왜 나가야 하니? 승연이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재개발 관련해서 서류나 협상도 저희가 다 처리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머니가 이 집을 비우셔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 그 집은 네가 엄마를 위해 관리만 해준다면서 명의를 바꾸자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나가라고? 그게 네가 할 소리냐? 승연이는 한숨을 쉬며 마치 제가 문제인 것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상 어머니가 양보해 주셔야 우리도 재개발을 잘 진행할 수 있어요. 며느리는 아예 적반하장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재개발이 끝나면 보상금도 받으실 텐데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더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태도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도와주겠다니? 네가 지금 엄마를 돕는다고? 네가 하는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대꾸조차 하지 않고 저를 마치 짐짝 취급하듯 집에서 나가라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집을 나와 돌아오는 길, 저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좋아. 너희는 내가 아무런 대비도 없이 명의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내가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할 줄 아냐? 내가 어떻게든 이 집을 지켜낼 거야. 두고 봐. 저는 계약서에 넣었던 특약 조항을 떠올리며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이 크더라도 지금은 아이들에게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들켜서는 안 될 때였습니다. 그래. 지금은 조용히 있자. 이 집에 대해선 내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있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퇴거 통보서를 받고 한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알려준 특약 조항을 생각하면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내가 미리 준비를 해둔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조용히 처리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강합니다. 현재 아드님과 며느리의 행동은 명백히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집 소유권을 원상 복구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럼 법원에 가야 하나요? 그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알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아닙니다. 특약 사항에 따라 집 소유권은 행정 절차로 조용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지금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유권 복구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소유권이 다시 어머님 앞으로 복구되었습니다. 행정 절차로 해결했기 때문에 아드님이나 며느리에게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손에 집 소유권 관련 서류를 들고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이 집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 것 같네. 내가 끝까지 잘 대비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아직 마음 한편에는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승현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그래도 더 이상 얽히지 않는 게 내가 살 길이다. 집 소유권이 다시 제 손에 돌아온 후에도 승현이와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태평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어머니는 이사 날짜만 신경 쓰세요. 그래, 알아서 잘하겠지. 저는 내색하지 않고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이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집을 다시 어떻게 하려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이 집을 떠나야 내 마음이 편할 거야. 결국 저는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남겨둔 채로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더 큰 고통만을 남길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댁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매가 잘 될 겁니다. 정말요? 이 집이 재개발 대상이라니.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눈독을 들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집은 매수 희망자들이 많아서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겁니다. 중개사는 서류를 확인한 뒤 몇 가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매매 희망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 집은 내 평생의 노력이 담긴 곳이라 애착이 크지만 적정 가격으로만 처리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개발로 인해 매수 희망자들이 많으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겁니다. 며칠 뒤 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매수 희망자가 벌써 몇 명이나 줄을 섰습니다. 이 집은 입지 조건도 좋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매매가 성사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의 매수 희망자가 집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집이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네. 내가 떠난 뒤에라도 이곳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곳이 되길 바라야지.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드디어 집 매매가 성사됐습니다. 정말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덕분에 매수 희망자들 간의 경쟁이 붙었거든요. 그 결과로 좋은 조건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집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매매 대금을 받은 뒤 저는 곧바로 새로운 거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병원과 가까운 작은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겠네. 모든 이사 준비를 마친 뒤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남은 정리할 일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병원과 시장이 가까워 생활하기도 편리했고 조용한 이웃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낼 수 있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라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주택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구나.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첫날 관리사무소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이사 오셨군요. 요즘 여기 아파트는 조용하고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근처에 병원도 있고 시장도 가까워서 마음에 드네요. 네, 어르신께 잘 맞으실 겁니다. 요즘 어르신 같은 분들이 이 근처로 많이들 오세요.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죠. 관리사무소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조용히 보이는 작은 공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진짜 평온하네. 내가 살던 그 집에 있었다면 이런 여유를 꿈꾸지도 못했겠지. 이사 후 몇 달이 지나 부동산 중개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재개발이 확정된 집은 여전히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그 집 잘 파신 겁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건 맞는데 반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진행이 늦춰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때 팔고 나온 게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 집에 계속 계셨다면 여러모로 마음 고생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떠나길 잘했어. 결국 내 선택이 옳았던 거야. 하루는 바뀐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히 넘기려 했지만 들려오는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나야, 승현이. 승현?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듯 했지만 저는 이미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승현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도 지혜도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잘못한 거 이제 와서 알게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승현아, 엄마는 네가 한 행동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너희는 나를 배신했어. 그런 너희를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니? 엄마, 제발 한 번만.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으며 다시는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승현이의 연락을 차단한 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거처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파트 주변의 이웃들과 가끔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교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죠? 조용해서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사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는데 너무 복잡하면 사람이 늙어서 더 힘들어요. 여기서 편히 사세요. 문화센터도 있으니 우리 같이 다닙시다. 감사합니다. 문화센터도 있다니 저도 이제는 취미 생활 즐기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렇게 우연히 알게 된 이웃 할머니는 이제는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자 친구가 됐습니다. 이사온 아파트에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며 취미 생활을 즐기니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며 재미있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미자 할머니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할머니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